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이제 3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인류가 빠른 발전을 하는 동안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었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이 큽니다. 한쪽에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반론하고 있으니까요. 이 논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북극곰입니다. 높아진 온도로 인해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살 곳을 잃은 북극곰의 개체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북극곰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오일 피크입니다. 한쪽에서는 화석 연료의 고갈이 멀지 않았으니 인류의 발전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원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구가 지속적으로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유한한 자원이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반대쪽 의견은 돌이 모자라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듯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에 석유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며 그때까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는 충분할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 탐사와 시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추정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제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모래에서도 석유를 추출해낼 정도이니 이 또한 석유 고갈을 늦추는 요인일 것입니다. 현재로는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의 등장 시점과 원유의 고갈 시점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으니 오일 피크 역시 북극곰 개체수 논쟁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야만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난화와 오일 피크 문제에 대한 좋은 답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무공해 자원으로부터 무해한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환경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지속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절대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이용보다는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즉 언젠가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대중화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와 필요한 시기가 완벽하게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이 비추는 낮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풍력은 적당한 바람이 불 때만 전기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명은 24시간 내내 전기를 사용하기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된 전기를 먼저 보관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ESS는 대표적인 2차 전지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1차 전지와 사용 후에도 재충전을 통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 면도기, 로봇 청소기, 각종 전동기구, 스마트폰 등 많은 제품에는 2차 전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수요는 각종 IT 제품 등의 등장이 많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은 아니었기에 산업적, 기업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다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문제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충전 인프라 등 새로 신경 쓸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모델 S라는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은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충분히 탈 만한 전기 자동차가 등장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고 테슬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전기 자동차 개발에 사력을 다하기 시작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을 대체하는 2차 전지 산업 역시 큰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한 대에는 스마트폰 약 5,000개에 달하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매년 12억
12억에서 15억 대 정도입니다. 2017년에는 15억 6천만 대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에는 12억 대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에 판매된 자동차는 8,100만 대이며 올해에는 8,400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약 12%입니다. 향후 전기차의 비중이 50% 정도인 4천에서 5천만 대까지 늘어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2차 전지가 필요하게 될까요? 과거에는 각종 기기들의 부속품 정도로만 여겨졌던 2차 전지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유망한 산업을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겠죠. 현재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면 지금은 중국 기업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CATL과 BYD가 무려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합계는 25.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보면 한국 기업들은 소폭 하락한 22.9%로 줄어듭니다. 반면 중국의 CATL, BYD는 37.1%까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즉 한국 기업들보다 저성능의 배터리를 박리담회로 판매해서 달성한 1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력 배터리 제품은 NCM, NCA 등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어떤 재료로 생산했는지에 따라 표기하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은 LFP 배터리입니다. 코발트 같은 값비싼 광물이 아닌 리튬, 인산철로 생산했기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으며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우며 주행거리가 짧고 출력이 약합니다. 당연히 품질 면에서는 한국의 3원계 배터리보다 뒤처지지만 기술의 진화로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 제품은 비싸고 좋은 것, 중국 제품은 싸고 쓸만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우세는 계속될 것인가입니다.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CATL과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의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 덕분입니다. 작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는 약 2천만 대인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가 무려 688만 대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 시장을 키워온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시장이기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장악한다면 중국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은 북미에 직접 진출이 힘들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오히려 어서 와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올해 1, 2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 보면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46.6%, 중국 기업들은 25.5%로 중국 기업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우위는 단지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주력 제품인 LFP 배터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몇 차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하위 기술인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왜 자금을 투입해 다시 라인을 만들고 저차원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자동차 가격에 중요한 경쟁 우위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기술의 진보 로 인해 LFP 배터리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테슬라 등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규격의 제품이 있다면 제조사로서는 당연히 응대해야겠죠.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LFP 배터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적당한 고객만 나타난다면 바로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 기업
기업들과의 점유 전쟁에 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초기부터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건 사실 경영적인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LFP 배터리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과연 한국 기업들의 특허 장벽을 뚫고 3억 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완성차 기업과 2차 전지 기업들은 보통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우세는 향후 4, 5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 시장,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점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서운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언론들, 일부 학자들은 마치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2차 전지 산업을 재패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과 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